자, 여기 우리 성질과 관련돼서 물건의 지배성 찾았어요. 예,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네, 여기에다 줄 한번 쳐놓고 물건의 지배성, 행간편 다 쳐놓고. 자,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물건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줄을 딱 하나고 말해. 물건의 지배성이라는.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 내지를 협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자, 여기에다 줄 쳐놔야 돼.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 그게 바로 물건의 뭐예요? 지배성이라는 거야. 자, 물건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건은 뭐라는 거예요? 자, 무슨 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지배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용가치는 그러면 요거 가서 사용가치 밑에다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요거는 담보 물건. 그죠. 그러면 교환가치와, 그러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거니? 소유권.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가진 자가 목적물로부터 얻은 이익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 여기에다 주잖아요. 모든 물건이 이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지배하는 것을 내원을 하지 않으며 이제 그럼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럼 물건의 종류는 아까 뭐가 있어요? 아까 쓸 필요가 없죠. 자꾸 반복을 하라고. 점유권과 뭐가 있다? 보험권. 그럼 보험권은 다시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사용가치와 무슨 가치? 교환가치. 그래서 여기에도 줄잖아요.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자기가 이렇게 써놔요. 고리표를 딱 붙여서 갑부의 얼굴이 갑부에 기록된다라는 것. 그래서 토요일날 등기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부, 얼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갑부는 소유권, 얼부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그러면 갑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요. 60일의 등기를 강조하면. 자, 소유권은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은 그러면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줄 한번 딱 걸으면 되겠네. 지상권, 지역권은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죠? 용인 물건이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자, 전세권, 결국물권은 사용가치 전부나 일부. 그러면 여기 행강편처럼 전부하고 뭐예요?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럼 작년에 요게 2.5점짜리야. 그러면 유치권, 그러면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물건에 여기에다 줄 잡으면 되네. 교환가치와 뭐예요? 교환가치죠.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가진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용인물건은 그러면 일물일건지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사용을 해야 돼, 이제. 요걸 생각해서. 자, 또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네. 요건 뭐예요? 소유자가 갑이네요. 갑이죠. 그러면 요 두 표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합병은 어때요?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합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전세권을 뭐예요? 전세권. 요 필지에 전세권을 설정해놨고 요 필지에 지상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일부 전부에 가능하죠? 그럼 출발은 전부 합치니까 일부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은 일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인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은 권리라고 그러죠. 이것도 권리죠. 그러면 한 필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도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OX, X는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인물건끼리는 결론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근데 용인물건 중에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요걸 하나 이해함으로써 뭐 어떤 문제도 자기가 활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교과서 기본서를 딱 보면 알아. 자, 그래서 물건에 뭐예요? 지배성. 요거는 행간편을 딱 정하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를 잡아서 딱 쳐 있다면, 그럼 집에 가서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보험금을 남기죠. 물상대인에야 수업이건 남아. 빗줄은 남아야 돼.
그걸 중심으로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따죠. 하여튼 올해 책은 무조건 6권은 한번 읽어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자, 물건에 뭐예요? 절대권. 형광펜 딱 끊어야죠. 자, 권리는 그러면 이제 절대권. 그럼 여기에서 절대권인데 읽어봐요. 물건의 절대권. 그러면 절대권에는 뭐가 있어? 또 까먹었네. 우하고, 우리 이제 약을 했으니까 우하고, 뭐예요? 물권적 충분권.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권리는 그러면 봐봐요. 권리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권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 뭐예요? 물건, 이익이. 채권. 그래서 읽어봐요. 요거는 절대권이라는 것은 물건이라는 거고, 요 상대권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별할 수 있는 바.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 읽어봐요. 모든 사람에게. 요거 줄쳐놔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읽어봐요. 절대권이거든. 그러면 상대권은 그러면 채권으로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든. 그러면 저기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떨어지느냐. 자, 봐봐요. 요 옆에다 써요. 자, 이제 이해를 추가하기 위해서 유치권과 뭐예요? 정치행위배 말이죠.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뭘까? 동생형배권은 채권이니까. 자, 그러면 유치권은 봐봐요. 물건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형배권은 뭐예요? 채권이네.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잖아. 그러면 동시행형배권이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뭘 찾아야 돼? 계약 당사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계약 당사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네가 돈을 줘야 물건을 돌려주겠다. 이게 유치권이거든. 네가 이행해야 네가 이행하겠다. 그럼 뭘까요? give and take거든. give and take.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좋은 말로 읽어봐요. 공평의 원리거든. 자, 그러면 물건의 공평의 원리는 유치권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채권의 공평의 원리는 뭐예요? 동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계약 당사자 찾을 필요가 없어. 물건은 읽어봐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하여 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요거는 대인권이라고 그러고, 요거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대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대물건. 자, 그러면 물건은 누구에게나 출상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결론 최종 결론 나왔네요.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만 거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에 승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읽어봐요. 거부라고 그래요. 거부. 반대 거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읽어서 요렇게 연결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씨는 지금 뭐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때?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자를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무리가 되네. 읽어봐요. 물건의 무슨성, 배타성. 자, 배타성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잡았으니까 저희가 낙서를 해보는 거거든. 아까 뭐예요? 읽어봐요. 공시의 원칙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일물, 일건주의. 저희가 딱 교과서를 줬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요약집이 이제 나오겠지만, 요약집에는 요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물건의 성질, 그러면 물건의 지배성, 물건의 절대성, 물건의 배타성,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약집을 한번 시도했다가 초창기에 거의 대실패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서로 다시 작년부터 돌아왔거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약집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 물건의 배타성이요, 물건의 절대성이고, 물건의 지배성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요약집, 그러면 기본서를 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요약집을 읽기 위해서. 그렇죠. 얇은 요약집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배타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뭐 쓸 필요도 없죠. 온 사람은 공시원칙과 뭐예요? 일물, 일간주의. 그러면 1번 해볼까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함으로써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려면 물적 이익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이에요? 읽어봐요. 배타성. 그러니까 공시라는 것은 찜이야, 찜. 내 물건이라는 걸 찜해놓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이제 필기할 게 있어. 자, 노마법적 요소와 민법은 요 두 가지 사고가 깔려 있어야 돼. 로마법. 자, 로마법은 어때? 로마법. 로마법적 요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게르만법적 요소. 그렇죠. 자, 로마법적 요소. 로마는 무슨 주의일까요? 바로 써놨어요. 개인주의. 로마법은 전차분단, 바이킹 족속들. 단체주의.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종류를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뭘 나타나죠? 읽어봐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개인주의를 나타내. 소유권은, 이 소유권하고 로마법은 개인주의를 나타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림은 좀, 웃지 말고요. 그림을 잘 못 그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로마 이태리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태리 그러면 어때요? 로마 군인을 생각하죠. 로마 군인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잖아, 전쟁터. 자, 전쟁을 가더라도 한 10년 전쟁하고 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뭐가 없어졌어? 집도 없어지고, 와이프도 없어졌네. 와이프. 그럼 와이프가 없어지니까 군인들이 가기 전에 뭘 해요?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집이 없어지니까 다음번에 전쟁터에 가겠어?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로마 황제는 어때? 네 집 잘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그래서 읽어봐요. 점유권과 소유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점유권하고.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공부할 때 무슨 주의? 개인주의를.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다? 로마법적 요소. 그러니까 로마는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흥하고 개인주의로 망한 나라가 로마법이야. 근데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법 다 잡았어. 근데 미국은 뭘 못 잡았어? 정치, 경제, 문화는 잡았어. 근데 법은 못 잡았어. 그래서 미국에 가면 로스쿨을 쉽게 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주거든. 근데 그 대신 뭐는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은 개인주의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게르만주의. 무슨 주의? 단체주의. 그러면 단체주의니까 몽떼거리로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내 걸 표시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단체주의 속성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은 어디에 왔어? 게르만법에서 왔다라는 거야. 단체주의 속성에서 왔어요. 그럼 부동산은 뭘로 찜해놔? 등기로. 자,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은 요 요소야. 게르만법적 요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요거 개인주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봐봐요. 민법을 공부할 때 점유권, 소유권은 무슨 주의? 개인주의. 요거는 뭐예요? 부동산, 동산은 뭐예요? 단체주의야. 단체주의. 그래서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아침에 에스키 얼굴 한 대 때리고 왔어요. 침대에 자고 있어요. 야, 2월 5일날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2월 5일이잖아. 어제 하루 일찍 나왔나 봐요. 야, 근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야, 나의 낙을 살아나게 했잖아. 오늘 오늘 온다고 그랬으면 제가 기다림의 낙이 있잖아. 이 새끼가 기다린 낙을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기다린 낙이. 그러니까 하루 일찍 왔어요. 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대 그러면 무슨지 단체주의야. 단체주의.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제일 좋은 대학교가 뭐예요?
서울대학교의 군대죠. 뭐 밥도 주고 뭐다 운동도 시켜주고 그렇죠. 자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옛날에 저 뭐예요? 군대 가면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안 걸리지만 요즘은 뭐예요? 옛날에는 꼭 군대 가면 치질하고 뭐예요? 치질. 또 하나는 무좀을 많이 걸려서 와요. 왜 그럴까요? 속옷이 바뀌어. 똑같은 쌍방울, 똑같은 백사이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편지에다 뭘 적어야 돼?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 매직으로 적어 놓는다고. 그럼 빨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막 이치동이야, 이치동. 팬티하고 양발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양발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군대 가서 무좀을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체주의 속성은 이제 부동산 뭐예요? 동산. 이걸 잡으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부분 이제 전제 요건이 돼야 돼. 여기 봐봐요. 해봐봐요. 공유, 합의, 정유.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주의, 이쪽으로 갈수록 단체주의거든. 단체주의. 근데 합의는 단체주의에 가까워요. 그럼 여기 봐봐요. 공유는 뭐에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지분. 합의도 지분이죠. 총유는 지분이 안 나와. 그래서 공동소유 형태에서 총유의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단체주의 속성에서. 근데 여기 요 합의는 단체주의 속성이네요. 그쵸? 그럼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X. X. 요거는 각자 처분할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뭐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뭐요? 나오는 것 뻔히 하는데 요즘 뭐 사람들이 자꾸 오프라인 나오고 인강을 듣기 때문에 뭔가 인강 수강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강은 뭐예요? 인강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거진 1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래.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틀이면 2주 뒀다가 그냥 뭐예요? 완강을 못해. 완강을 못해요. 그래서 돈만 기부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부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뭐 인터넷에다 기부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지력이 약하거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뭐 100만 원에 끊어가지고 자, 첫 주는 들어. 2주차 되면 불빛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있는 거야. 엑스레이 찍고. 처음에는 이렇게 책상에 앉았죠. 두 번째는 다음번에 됐으면 또 덜어 누워요. 그러면 이제 덜어 누고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때는 뭐예요? 요즘 여기 사람들 여기 많이 깨져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이 탁 떨어져가지고. 여기 많이 다친 사람 보면, 아이, 저 인간 잘 주무시기 전에 뭐예요? 자, 핸드폰 보다가 잤구나. 이렇게 생각.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문제가 이제 배타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생각하면서 봐봐요. 물건은 지배성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물건의 무슨 성? 절대성. 그 다음에 물건의 뭐예요? 배타성.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3번이 참 중요하겠네요. 물건은 배타적 지배성 또는 독점적 지배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 요건이 되는 수단으로서 저기에다 이제 출처나에 자 형광펜을 딱 주면 되겠네. 일물일건지 뭐요? 공식 거죠. 자 물건은 뭐예요? 양도해야죠. 양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양도 봐봐요. 그럼 A가 B한테 집을 넘겨줘서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될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줄을 딱 꺼놓고 물건의 무슨 성이다? 양도성. 그죠? 자, 물건은 거래의 객체가 되는 양도성을 본질로 하나. 물건, 채권도 양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양도성이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건과 구별한다. 아마 우리 민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또 뭔가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의규정, 방위규정. 자, 임의규정은 앞에 당사자의 투격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거는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면, 자,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투격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 근데, 물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물건은 강행규정이 많아. 그러면 물건을 공부할 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 있겠죠. 그걸 암기를 해야 돼, 찾아서. 그러면 통상, 그럼 뭐 이 말은 맞아요.
자, 그러면 채권은 임의 규정성을 띠고, 물건은 강행 규정성을 띈다. 그럼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근데 채권인데도 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자, 채권도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이 있다. 그러면 물건도 뭐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 있어.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건을 공부할 때 강행 규정이 아니고 뭘 외워야 돼? 임의 규정을 찾아서 잘 체크해 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의 규정은 여기 봐봐요. 채권이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강행 규정을 해야 돼.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가 나와요? 강행 규정이 많겠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임의 규정을 숙지해야 돼. 그럼 통상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임의 규정, 채권은 통상 뭐가 많아? 임의 규정, 물건은 강행 규정이 많다고. 근데 예의적 측면을 요걸 외워야 되고, 요거를 우리가 숙지해야 돼. 그러면 저 봐봐요. 이거 봐요. 청구권이죠.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지상물.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X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행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X. 당사자의 특약으로, 특약을 하면 이월가에 뭘까요? 무효. 왜? 강행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X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물건의 양도성 때문에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정칙에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그럼 여기에다 참고를 하나 해놔요. 자, 참고를 해서 주의. 자, 계약법으로 이제 시험 계약법 나중에 들어가면 계약법은 자, 계약법이 10문제 나오는데, 계약법 시작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읽어봐요. 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이미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자, 계약법 전부터 어디까지? 계약법 뭐예요?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애누리도 없어. 전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그러면 임대차 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임대차가 아니죠. 그러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 특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지문에서 여기 하나 베이스를 깔아놓고 책을 읽어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제목을 가서 복습을 할 때, 불간의 집에서. 읽으면 요 내용이 떠오를 수 있으면 복습급. 자, 활용까지. 물건의 절대가성. 물건의 뭐예요? 베타성. 그 다음에, 물건의 뭐예요? 양도성.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객체. 115페이지. 이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요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물건의 객체는 여러 군데로 연결돼.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건의 객체. 객체라는 것은 뭡니까? 객체.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그러면 줄잖아요. 물건이다. 쓰기 싫으면 물건이. 물건.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민법에 요거 줄쳐놔요. 여기까지 줄쳐놔. 자연력. 이게 바로 물건의 객체가 된다. 이게 그러면 두 자로 원칙 뭘까요? 읽어봐요. 뭘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민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어. 98조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다고. 그럼 여기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자, 읽어봐요. 관리.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관리 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하면 가능성설입니다. 가능하면 물건이고요. 자,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죠. 전기도 그러면 물건이네. 그래서 요즘 문제가 생기는 게 어때요? 저거 전기자동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남 콘서트에다가 뭐에 찔러서 전기 충전하면 그거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도 결론적으로 물건이다라는 거. 그러면 다만 여기에 그러면 시험은 원칙이 나와, 애에 나와. 애가 나오죠. 시험은 애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을 잘 교과서에 있을 때 여기 뭐라고 써놨어? 다만 5자로 원지만 애 적어라. 1자로 원지만 단 3자로 원지만 걸어 나. 그러면 자 A적으로 권리를 물건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벌써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벌써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아마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보여. 이렇게 해서 답변만 확실히 하면 돼.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봐요. 발음 똑바로 써졌어요. 읽어봐요. 물건의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 여기 뭐라고 써놨어? 하나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쉽게 해야 되겠죠? 읽어봐요. 재산권. 재산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재산권은 뭘 전제로 하죠? 등기를 전제로 하네.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도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및 물건이어야 되거든. 물건이어야 되거든. 소유권 및 물건.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거든. 등기 등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물건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 물건. 재산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재산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최종. 권리. 그러면 다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다. 어때? X. 물건의 객체는 물건 또는 권리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요거는 특히 어디로 또 연결돼요? 자, 학개론 또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뭐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요번들은 그러면 뭐야?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현존해야 돼. 행간변사나 현존해야 되고, 특정의 물건이어야 돼. 특정의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딱 1번만 관련돼서 2번을 찾아서 동그라미 2번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물건이어야 돼? 읽어봐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특정되고, 현존해야 되고, 특정해야 되고, 뭐라는 거예요? 자,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자, 그러면 요 시험,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또 시험에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의미에서.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 하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줄쳐놔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또 나왔네. 그러나, 해죠. 그러면 용익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익물건은 어때요?
건물 또는 토지 일부, 현관 괜찮아요.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요게 또 나왔죠. 독립성의 여부는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 판례의 취지는 사회통념과 거래관념.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잡을 거는 봐봐요. 여기 이제 써놔야죠. 건축물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 건물, 공통점. 물건이죠. 물건이죠. 자, 그러면 건축물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 돼. 그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거든. 근데, 자, 기둥이 있다 해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다 해서, 건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건축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는 그래서 무슨 등기부가 돼? 건물 등기부가 돼.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정착성, 애기분단성,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용도성. 그러면 건축물이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 그러면 등기돼야 뭘로 갖추죠?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뭐 해야 돼? 정착성, 애기분단성. 외자가 무슨 외자? 하가돼. 얘가 공기계자. 안 공기가 지붕, 안 공기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되어져. 그럼 뭐가 해?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없죠?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다. 건물로 취급해.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그러면 정착성, 용도성, 건물의 용도에 갖추지 않았네. 그러면 등기로서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요 부분, 그러면 독립성의 부분, 요거, 우리 판례. 그러면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민총을 생각해. 민총. 자, 법률행위 뭐예요? 해석. 방법 있죠? 방법은 자규보. 자꾸 들어요. 자, 해석 방법은 자규보야. 해석 기준은 임신이야.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칙. 판사가 할 말이 없으면 뭐예요? 읽어봐요. 신의칙에 따른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신의칙을 내자로 번쯤 뭐예요? 읽어봐요. 사회통념. 그죠? 사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용인물건, 작년에 또 토지, 건물이죠. 근데 왜 여기는 용인물건은 그럼 뭐가 있어요? 건물 또는 토지겠죠. 건물 그러면 뭐가 있어? 전세가. 자, 토지를 결정한 거, 지상가, 지역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저희가 생각하면서 활용해 먹을 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가 나올까요? 권리까지.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거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건의 객체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했으니까. 재산권에 여기에서 재산권의 준점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것, 재산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권리의 대상으로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만 여기에서 요거 이제 하나 딱 잡아놓으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 행간편 써놔서 뭐예요? 전자미. 전자미. 그럼 위에다가 어떻게 커버를 해서 우리 그동안 기초공사를 했잖아. 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 법학에서 준뭐뭐 그럼 마침 같은 의제 간주 발음 노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전자뮤 그러면 점유 노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무슨 점유? 준점유.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산권. 무슨 물건이요? 영유물건이죠. 그럼 직접 지배해야 돼, 아니야 돼? 해야죠. 사용수익 해야죠.
그러면 지상권은 그러면 점유를 요소로 하네. 그러면 지상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저당권 볼까요? 저당권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은행 가서 잡아요. 은행 가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집은 뭐예요? 은행이 잡고 있어요. 은행이 점유하고 있어요. 본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본인이 점유하고 있죠. 읽어봐요. 저당권은 그래서 읽어봐요. 준점유. 점유하지 아니한 채 은행이 재산권을 행사한다.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점유 노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 은행이 점유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적 정권에서는 반환 청구가 안 돼. 두 개만 할 수 있어. 애반과 제거 청구권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